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손준성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고요. 어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이 판결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짚어보기 위해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쭤볼 게 좀 많은데요. 빨리빨리 좀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1년 9월에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조성은 씨로부터 직접 제보를 받으신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재판 때 증인으로 출석도 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증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런 판결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평가를 하신다면? 네,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점에서? 재판부가 굉장히 좀 나름대로 심리를 충실하게 하고 사건의 본질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 판결은 그러니까 그 합당한 판결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재판부 나름대로 충실한 심리를 통해 실제 접근하였다고 보고요. 다만 그렇지만 첫째, 공선법 위반을 무죄로 한 점은 상당히 아쉽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왜 그러세요? 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선거 전에 접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선거법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좀 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실행이 안 됐다는 이유인데요. 일단 이 공선법 처벌 조항은 뇌물죄와 유사한 구조를 갖습니다. 정책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또는 직무와 관련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구체적인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는 그 위헌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그 인력과 정보를 활용해서 그 당시 여권 피고발인과 적대적인 여당의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제출한 행위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도 유죄라고 보는 견해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근데 이제 그 법원에서는 고발장을 써서 김웅 의원에 전달한 건 맞지만 실제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아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자, 요즘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 부장님께서 지난 1월 15일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이 판결은 단독 사건이라기보다는 채널A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재판부는 이건 관련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 채널A 사건 3월 30일 MBC 보도로 촉발된 그 사건 부분하고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해서 그 감찰 조사를 하나는 게시했고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고 고발 사주는 조성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그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는데 이 두 사건들은 이른바 채널A 사건은 3월 31일 그 고발 사주 사건은 4월 3일 4일로 시기적으로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행위 관여자가 일치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손준성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한동훈 검사 이것들은 이제 휴대폰 내에서 이제 카톡, 대화방, 전화 횟수 등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추론이 되고요. 네. 이 관계에 대해서 그 공수처의 그 자료에 판사가 그 기록을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그러니까 과도한 엄격한 잣대를 드러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휴대폰, 손준성과 한동훈의 휴대폰 비번이 제공되지 않았고 또 그 포렌식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그런 결과에 대한 현재로서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비번이 풀리지 않은 것에 대한 한계. 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작동한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객관적인 증거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그래요? 봅니다. 그 시기와 동기가 된 점은 전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어제 판결에서 인정이 된 부분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고발장 작성이 이루어졌고, 네, 그죠? 여러 검사가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한다라는 거고. 네, 이몽석 검사 등 이제 다수의 인력과 수사관과 그 정보가 활용됐죠. 그렇죠. 그리고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이걸 전달한 건 맞다. 네. 지금 이렇게 판단한 거잖아요. 네, 손준성 검사 부인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했죠. 그러면 이 두 가지 판단을 종합해서 해석을 하면 최소한 수사정보정책관실의 팀 플레이, 조직 플레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총장의 눈과 귀이고요. 네. 장모대응 문건처럼 마치 총장의 사적인 그 로펌처럼 법률 대리인처럼 활용한 조직이고요. 수사정보정책관은 그 부장검사보다 더 위에인 차장검사급으로 이제 보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력한 자리인데요. 네.
뭐 일개 개개 검사가 아닙니다. 예. 그런 조직의 조직적인 인력과 어떤 수정관실이 알고 있는 정보만을 활용해서 그 특정 당의 예. 정당의 이 고발장을 접수한 그런 사건에서 매우 심각한 행위죠. 그냥 아주 단순해서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네. 손준성 검사나 수장관실에 있었던 검사들이 네. 검찰총장이나 네. 대검 부장은 모르게 네. 단독적으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검찰 조직에서 몸담았던 사람이란 누구도 네. 그런 사항들을 생각하지 못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검사의 업무 처리 방식들을 그 조금이라도 아는 검사라면 재직 경험이 사람 이렇게 하지 못하고요. 네. 특히 이제 수정관실은 매일 총장에게 대면해서 직보하는 관계입니다. 네. 그 직보를 하고 또 직속 상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고발장 내에 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기재돼 있는데 예. 이걸 외부에 특히 당에까지 이런 전달하는 김웅 이제 국회의원은 후보자로 이제 예상되는 사람이었는데요. 예.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좀 하나 그 조합이 그러니까 돼야 되는 게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연결해서 본다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서 먼저 그게 진실이지 아닌지는 논외로 치고 하여간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 그 이름 석자는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훼손이 됐다라고 한 고발장 내용으로 이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장관실의 내용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러면 최소한 묵인 내지 지시를 해 동기가 있는 겁니까? 그런 점에서? 네, 수정관실에 있는 수사정보정책관이 개인적인 판단을 하에서 독자적으로 이 고발장 문건을 작성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전 지시 하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그럴 이유 동기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채널A 사건은 그 유시민 이사장이라고 하는 그 인사에 대한 범죄를 그 기자를 통해서 알아내려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동훈도 당시에 이제 범정과 연결해라. 내가 믿을 만한 친구가 있다라는 언급이 있고요. 뭐라도 하나라도 걸리면 되지. 뭐 이런 취지에 네. 뭐 정확한 워딩은 뭐 다를 수 있지만 녹취록이 있으니까요. 공개된 네. 거기에 대한 것에 이런 관계들이 특별한 관계들이 있고요. 네. 한동훈과 그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는 지금도 역시 드러나고 있지 아주 매우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 공유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래요. 이 사건 판결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도라는 점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예. 재판부도. 예, 그래요. 그 부장님이 지난해 10월 바로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네. 고발 사주 의혹이 당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고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네. 승인까지 그러니까 그 요하는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그래서 이제 그 뭐 검사들의 이제 업무 방식을 네. 대검 내에서 하면 뭐 이 부분은 사실 부득이한 뭐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인데요. 그 근거를 들으라면 네. 당시 이제 4월 3일 그 이제 고발장이 나가던 날 네. 그 전에 그 총장실 그 비서와의 메신저 그 기록이 있습니다. 아, 메신저 기록. 네네. 손준성 검사와 총장 비서실 예. 그 비서와의 메신저 기록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 지금 방문해도 되냐, 지금 대면 보고 가능하냐를 할 때 주고받는 메신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법정에 제가 증언을 했는데 당시 손준성 검사 및 그 변호인도 이 부분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점이 좀 사실이라고 봅니다. 아, 반대 신문을 하지 않았다? 네, 반대 신문 기회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제가 2번에 걸쳐서 증언을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반박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짚어야 되는 문제가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손준성 검사가 승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때 승진할 때 이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인데 이 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 사건은 형사 재판으로 재판 중에서 그 검사장으로 승진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네. 그 감찰에서도 비위가 인정 안 된다는 이런 취지의 결정도 내린 것도 극히 이례적이고요. 네.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손준성 검사가 진실을 말하는 것을 입막을 위한 조치라고 봅니다. 뭐 이 재판에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그런 결과도 있고요. 입막음용이다. 네, 그렇게 이건 그냥 봅니다. 이제 부장님의 해석으로 그러니까 이해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을 해서 예.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의 생각이죠. 예.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의견이죠. 한동훈 현 비대위원장이 반론을 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네, 지금 저도 드리는 이제 그렇게 말씀입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때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채널A 사건 때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네. 휴대폰과 그 각종 노트북의 초기화 단계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죠. 신속하게 해서 휴대폰을 압수해서 포렌식을 진행이 됐을 거고요. 네. 그리고 수정관실 등 관계자에 대해서 조사를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자백 진술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사안의 진실에 상당히 더 근접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네. 아쉽습니까? 그래서? 그 상시의 조건대로 제가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 그 진실이 좀 바뀌어졌더라면 예. 국민들이 이렇게 불필요한 의혹과 갈등들은 없지 않았을까. 속 시원해지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생업에 종사하시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 듭니다. 아무튼 근데 손준성 검사는 어제 판결 나고 뭐 항소하겠다고 바로 밝혔고요. 네. 그리고 지금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검찰권을 남용한 과정에서 공무상 죄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단을 했어요. 네, 이 부분이 저는 판결문의 핵심이고 예. 재판장의 고민이 담겨 있는 부분이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이건 법원 판결 말고 뭔가 추가적으로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법원의 그 피고인에 대한 태도요. 그렇죠. 피고인 태도는 저 개인적으로 어떤 연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어렵지만 그 당장의 이익을 일시적인 이익보다는 역사를 생각하고 진실을 증언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요. 네. 일단 법정 구속은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건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형사재판할 때 원칙적으로 피해자 신분에 관계없이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예. 실형을 선고하면. 예. 그런데 이제 법원 재판부가 배포한 설명 자료에 따르면 지금 말씀드린 양형 이유하고 예. 이 법정 구속과는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것은 논리적인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충분히 그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이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고 또 사실 재판을 받는 모든 피고인들은 평등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검찰의 힘을 느끼죠. 그 양형 이유와 사안의 엄중하고 그 심각한데 현재에 대해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재판부의 고민이 있겠지만 논리적인 이 약간의 모순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소지가 충분한데 왜 구속을 안 했느냐 이 말씀이시네요. 네, 사안이 심각하고.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져서 지금 탄핵 심판 이제 그 진행이 돼야 되자는 거예요. 네. 어제 근데 판결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와버리면 이게 탄핵 심판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럼 탄핵이 결국은 최종 확정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헌법재판소 이제 재판관님들께서 정하시는 거고요. 예. 그 이제 기록 심리를 통해서 정하시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 탄핵 제도 자체가 검사에게 최초로 이제 공소권 남용 사건에서 비로소 이제 세 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이 되었는데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그 권한에 대한 견제 예. 이런 요구에서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고 이렇게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질문은 손준성 검사에 맞춰서 드렸는데 다른 등장인물들에 대한 질문 좀 잠깐 드려볼게요.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건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웅 의원에게는 공수처가 어떤 기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게 넘겼는데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네, 내렸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건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이 보십니까? 무혐의 결정은 그 법원의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예. 행정처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판력이나 일사부재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규정상으로도 그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나타나면 재기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한계가 그 고발서주 사건의 윗선이 총체적인 그 진상과 그 범위들이 밝혀지지 않은 점인데요. 예. 이 부분에서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판결에서 그러니까 그 지적됐던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손준성 검사 말고 2명의 검사 네, 존재합니다. 이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송모 검사와 임모 검사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공범으로 우유할지 저는 예를 들어서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그 수사관들이 예. 그 다른 사람의 페이스북을 갈무리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발장 첨부 자료로 활용했는데요. 예. 제보자의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또 그 수정관실에 근무했던 송모 검사하고 임모 검사에 대한 다 부인했던
그 검사들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증언도 그렇게 했죠. 이 부분에 대한 그 재수사, 네.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공수처가 그 수사를 해서 기소할 수 있었지만 않은 거잖아요. 이 두 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네. 근데 공수처가 다시 건들 수 있는 겁니까? 네,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사실과 증거, 이 판결도 하나의 또 진전된 형태의 결론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 관련해서 예. 또 객관적으로 그 실체적 진실은 존재하거든요. 네. 네. 어찌 보면 그 가장 궁금하고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그러면 손준성 검사 윗선. 네. 윗선에 대한 수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 모든 시기화하고 예. 되게 뭐 지금 현재 이 사건에서 이제 검찰이 정적 중립성을 가지지 않는 것이 법원이 선언을 이 판단을 해서 고민 끝에 선언한 것이지 않습니까? 검사가 정적 중립을 위반하면 안 된다. 선거에 개입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총체적인 이 부분을 담당하는 수사 파트는 특수죠. 특수와 공안. 뭐 쉬운 표현으로 이제 윤사단일 가능성이 높고 윤석열 사단. 네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현재 검찰 구조화에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지 상당히 의문입니다만 네. 그렇지만 언제든지 어려운 구조화에서 하나씩 밝혀가지고 노력해야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건 반드시 그러니까 수사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로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 장관 함께했습니다.